땀에도 좋은 땀과 나쁜 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놀거나 운동할 때 나는 땀과 달리 가만히 있을 때나 밤에 나는 식은땀은 병적인 땀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자꾸 중간중간마다 깨고 그래서 막 울고 그래가지고 저는 땀 때문에 좀 잠을 못 자나? 네,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좀 잠을 재우려고 바깥 바람이라도 쐬어보자 해가지고 새벽쯤에 아기를 들쳐매고 주차장에도 달리면서 이렇게 억지로도 재우고 했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좀 떠오르기 싫을 정도로 진짜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동의보감에서는 한열동원이라고 하는데요. 땀과 피는 같은 근원이어서 많이 흘리면 문제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약에서는 땀을 흐르는 부위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하게 되는데 땀의 종류에 따라 건강 상태를 짐작하기도 합니다. 이 중에 아이들이 주의할 땀은 주로 자한이나 도안이라고 봅니다.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흐르는 땀을 즉 자한이라 하는데 기온이 높지 않은데도 땀을 흘리게 되고 아이가 기운이 빠져하거나 감기가 자주 걸리게 됩니다. 주로 기가 허해서 생긴 무도 몸에 열을 식혀주고 기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밤에 도둑이 드듯이 스물스물 나는 식은땀을 도안이라고 하는데 자는 중에 땀을 심하게 흘리고 코피가 흘리는 등의 증상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보통 아이가 잠잘 때 흘리는 땀은 키가 크는 것으로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이것 또한 만 6세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몸에 이상 신호로 간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흐르는 땀, 자한과 밤에 도둑이 들듯이 조용히 나는 식은땀, 도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건강한 아이들은 열이 잘 순환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상이 없지만 건강하지 못할 때는 열이 몸속에 내재되면서 지속됩니다. 이런 상태를 한방의학에서는 기체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체증이 누적되면 질병이 되고 열증으로 나타납니다. 병적인 땀의 원인은 몸에 쌓인 열이 잘 순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만성적으로 진행한다면 건강이 나빠지고 성장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우리 아이 건강 지표, 땀과 열에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건강 상태와 병의 원인을 찾아 건강 습관을 길러주는 한의사 최미옥 원장. 식습관을 바로잡아 아이의 평생 건강을 다지는 한의사 안영민 원장. 육아를 하면서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 건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죠. 예원이의 부모님도 밤마다 울면서 깨는 아이 때문에 걱정이 참 많았는데요.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건지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어 답답했습니다. 잠을 재우려고 바깥 바람이라도 쐬어보자 해가지고 새벽쯤에 아기를 들쳐매고 주차장에도 달리면서 이렇게 억지로도 재우고 했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좀 떠오르기 싫을 정도로 진짜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근데 나 그냥 어리니까 그러니까 잘 안 먹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아이가 다 그렇구나. 첫 아이다 보니 이게 심한 병인지 아닌지도 가늠이 안 됐습니다. 밤에 잘 자지 못하고 소화력도 떨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컸는데요. 병원에 가봤지만 아직 아이가 너무 어려서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고 했죠. 병원도 저희가 3군데나 갔었는데 그냥 유산균 처방해 주신 게 다였어요. 유산균은 그냥 평상시에도 먹고 있었고 근데 너무 애가 날이 갈수록 더 울고 잠을 못 자고 아예 거부를 하니까 그래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이 기체증이란 걸 알게 됐어요. 그 저기서 카메라를 해보니까 순환이 안 되고 이 목 위로 이렇게 다 빨간색이더라고요. 그 애가 얼마나 그래 힘이 들었을까. 그러니까 땀도 엄청 많고 그랬거든요. 안고 이제 재웠는데 항상 이제 제 여기 몸이 옷이 다 젖을 정도로. 머리와 상체 쪽으로 땀과 열이 많이 났는데요.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치 못했습니다. 면역력도 낮아지면서 역류화 시기에 나타나는 태열까지 있었습니다. 열이 많이 나면서 발생한 땀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식습관을 바꾸는 건데요. 군것질과 같은 단 음식은 줄이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식단을 바꿨더니 아이의 식사량도 늘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이었던 수면과 소화 문제도 함께 해결됐죠. 한의사 선생님이 이제 가르쳐 주신 대로
소화 잘 되는 거 위주로 그리고 근데 단백질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아까 전처럼 뭐 두부라든지 소화 잘 되는 가른 고기, 뭐 한우 위주로 네 그렇게 좀 먹이고 있고 중기부터 차근차근 이제 다시 해서 한 16개월부터 밥을 이제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른 친구들처럼 밥도 잘 먹고 예, 그렇습니다. 예.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해 또래보다 성장이 늦었다는 예원이. 첫 내원 당시 12개월이었던 여자아이의 평균 키는 74.76cm, 몸무게는 9.35kg입니다. 키는 평균과 비교해 약 3cm 작고 몸무게는 약 1kg 정도 덜 나갔는데요. 열을 내려주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가슴 이상으로 상체 쪽에 열이 많은 아이라서 가슴 쪽부터 얼굴까지 열독이 좀 쌓여 있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그쪽 피부도 조금 약했고요. 특히 머리에 땀이 아주 많은 아이여서 잘 때 머리를 흥건히 적시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피부 질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머리 쪽에 열이 많은 아이들이 장 운동력이 조금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대변을 하루에 2번 정도 보는데 모두 다 좀 단단하고 조금 힘들게 보는 상태였습니다. 열이 순환하지 못하고 몸속에 쌓이는 기체증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었죠. 머리 쪽 상초에 기체증이 많았기 때문에 상초 기체증을 풀어주는 치료를 하였고요. 머리에 열을 아래로 내려서 장의 운동력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머리 쪽에 땀을 줄이고 가슴과 머리 쪽에 열을 내리면서 아이의 깝깝증을 풀어주었고요. 수면이 아주 원활해졌고 그래서 조금 순해지고 그리고 원활한 흐름으로 아이가 먹는 것과 잠자는 것, 대변 보는 것, 땀 흘리는 부분이 해결이 되게 그렇게 치료하였습니다. 머리 열이 많이 꺼졌어요. 네. 뜨끈뜨끈 했잖아요, 여기가. 네네. 이게 많이 꺼지고 많이 컸다, 그리고. 평균 키는 85cm, 몸무게는 11.1kg으로 키와 몸무게 모두 평균 성장 속도를 따라잡았습니다. 머리 쪽에 열을 내리고 나니 땀도 줄어들고 원래는 모자나 머리에 손을 대는 것을 아주 싫어했던 아이인데요. 머리에 모자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열이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낮잠을 원래 좀 안 자던 아이였는데 낮잠과 밤잠 모두 다 원활해져서 성장이 아주 원활해졌습니다. 부모님은 답답했던 아이 건강 문제 원인을 찾은 게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예민하고 짜증을 많이 냈던 아이가 누구보다 잘 웃고 활발해졌습니다. 이제 잠을 저희가 같이 잔다는 게 일단 자고 너무 거부를 해서 근데 또 밥을 먹여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밤마다 너무 전쟁이었는데 지금 그때보다는 너무 행복하죠. 처음에 이제 아팠을 때는 좀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점차 나아지면서 항상 웃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피는 못 속인다고 했던가요. 해군인 아버지를 닮아 수영 실력도 일품인데요. 무엇보다 아이가 지금처럼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길 바랄 뿐입니다. 첫째도 건강이고 둘째도 건강이고 항상 남을 배려하면서 사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올바르고 고진 아이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이제 잘 자랄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처음으로 많은 사람과 질병을 마주하는 곳인데요. 평소 호흡기가 약했던 주원이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폐렴을 심하게 앓아 입원 치료까지 했었습니다. 아이가 2돌 정도 지나고 나서 한 4번 정도 폐렴으로 입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머리 쪽에 땀이 너무 많이 나고 이제 밥도 잘 못 먹고 계속 폐렴으로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 이상 그 병원에서는 뭐 항생제 계속 투여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그냥 한약으로 한번 다스려 보자 싶어가지고 처음으로 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폐렴으로 진행하는 악순환을 겪었습니다. 아픈 게 걱정돼 좋아하는 군것질과 단 음식을 많이 줬는데요. 이런 식습관이 반복돼 상체로 열이 쌓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과일을 조금 많이 먹이고 뭐 아이가 이제 아플 때마다 이제 아무래도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다 하니까 또 아무래도 잘 못 먹고 하다 보니까 군것질 같은 것도 조금 많이 시키고 근데 이제 그게
더 안 좋게 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막 땀 나는 부분들은 그냥 뭐 아이가 원래 자라면서 땀 난다 싶어서 그러니까 뭐 수시로 그냥 뭐 베갯잎 갈아주고 옷 갈아입히고 아니면은 뭐 샤워를 시킨다든지 네 그렇게 했습니다. 평소 자주 아프고 약도 많이 복용하면서 또래 아이들과 비교해 성장도 더딘 편이었는데요.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단 음식 자체가 속열을 자꾸 이렇게 뭉치게 만들거든요. 그로 인해서 아이가 머리 쪽에 열이 자꾸 뭉치게 돼서 일단은 먼저 먹거리를 교정을 했습니다. 과일이 참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과일도 생각보다 이렇게 물이 많고 특히 요즘 나오는 여름 과일들이 좀 차고 단 성분이 많거든요. 그런 먹거리를 좀 교정하고 아이들도 크게 문제없이 먹을 수 있는 정리한약으로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땀을 줄이고 열을 낮춰주는 한약이 도움이 되는데요. 약해진 기력을 보충해주는 약재도 함께 사용합니다. 아이가 복용하는 증류 한약은 추출한 한약 원액을 다시 가열하고 냉각시키는 증류 과정을 거쳐서 만든 투명한 형태의 한약인데요. 쓴맛이나 냄새가 거의 없어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주원이의 건강 문제에 맞춰 만든 증류 한약을 꾸준히 복용했습니다. 잘 때 흘리는 땀이 줄어드니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원이 같이 열이 이렇게 많은 애들은 어떻게 많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작은 근육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아요. 손도 많이 쓰고 그러면 그런 게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단 음식을 먹고 특히 아이스크림 절대 안 돼요. 애가 한번 열이 심하게 나버리게 되면 아이 컨디션이 또 확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아이고 잘한다. 다음에 뵐게요. 네 언니. 감사합니다. 1년 5개월 동안 한약 치료와 더불어 식습관 교정을 했습니다. 키는 컸는데 몸무게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그 아기 아빠도 느낄 정도로 좀 차이가 많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뭐 밥 먹는 것도 그렇고 잘 때 땀을 안 흘리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변화였어요. 피곤하면 땀을 흘리고 감기가 재발하기도 했는데요. 식습관에 잘못된 건 없는지 확인하고 한약을 복용하면서 면역력을 높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몸이 안 아파야 잘 뛰어놀고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으니까 그냥 좀 안 아프고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너무 영양 부족인 아이들보다는 영양 가다 공급이 더 문제되는 것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소모할 수 있는 열량에 비해서 가다하게 먹게 돼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소화비만인 아이들에게서 더 많은 열증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놀기에 바빠야 할 나이에도 학원이나 공부로 놀 시간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운동이나 놀이로 에너지를 소모하지를 못합니다. 가임 공급된 열량은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놀고 놀이터에서 즐겁게 지내면서 에너지를 발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상입니다. 그래서 뭉쳐있는 열들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수아는 생후 6개월에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열이 많이 나고 모세 기관지염도 같이 앓으면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요. 체력과 면역력이 심하게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자면서 초반에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거예요. 식은 땀.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잠이 들면은 울면서 깨고. 그래서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그렇게 땀을 흘리는 것도 아이들이 기랑 이렇게 자라는 거에 안 좋다 그래가지고 고모가 돌 전후로 열을 한 번씩 잡아주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여기 오게 되었어요. 잘 때 식은땀이 나는 도한 증상이 있었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신호를 보낸 건데요. 땀이 나는 원인을 찾아보니 전체적으로 열이 잘 순환되지 않는 기체증이었습니다. 성장 속도는 평균과 비슷하지만 약해진 면역력을 높여야 합니다. 처음 생후 9개월에 저희 한의원을 내원하였는데요. 머리에 땀이 많이 났고 그 당시에 수면이 불안정해서 밤에 많이 깨고 보채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동전 모양의 습진이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머리에 땀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 한의원 내원하였을 때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증상이 생긴 원인은 무엇일까요? 문제는 너무 빨리 시작한 이유식이었습니다. 아직 소화 능력이 약한데 이유식을 먹으면서 장의 기능이 떨어진 거죠. 머리 쪽에 땀이 많은 것은 상초기체증이고요. 그다음에 자주 올리고 구토를 하는 증상이 있었던 건 중초기체증이었고요. 그다음에 하초기체증으로는 장 상태가 좋지 않아 대변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기체증 해소를 위하여 음식 관계, 이유식 관계와 증류 한약을 이용하여 치료하였습니다. 치료를 받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땀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뭉쳐있던 열이 풀려 앞모습은 정상인 오렌지색을 띠고 있습니다. 등 쪽으로는 분홍색 띠를 형성하는데 약간의 열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기체증 해소한 이후 순환이 잘 되어서 머리 쪽에 땀이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숙면을 하게 되어서 많이 성장한 상태입니다. 머리 쪽에 땀은 낮에는 당연히 날 수 있지만요. 밤에 나는 땀이 특히 좋지 않은데요. 지금 수아의 경우는 수면 시 나는 땀이 예전보다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순환이 원활합니다. 단맛이 너무 심한 과일도 조금 줄이시면 더 기순환이 원활하고 기체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조건 많이 먹이기보다는 아이 건강 상태에 맞게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였는데요. 밤에 땀을 흘리는 도안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우선은 밥을 너무 싫어해서 거부가 심했었는데 밥을 잘 먹고, 그리고 이제 땀도 많이 잡혀가지고 땀도 안 흘리니까 피부 발진도 없어지고요. 그리고는 우선 제일 엄마가 좋은 건 잠을 잘 자요. 한약을 먹고 나서 이제 식습관이랑 바꾸면서 이제 제가 과일을 일찍 끊었었어요. 단 것은 아예 안 먹이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아기가 이번에 조금 감기 때문에 아팠어가지고 안 먹으니까 조금 좋아하는 거 과일이랑 좀 사탕을 조금 줬거든요. 처음 줘봤는데 이게 또 역시나 바로 또 몸에서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우선은 안 아팠으면 제일 좋겠고, 모든 아이들이 다 엄마들 똑같은 마음이겠지만 그냥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로 활동을 못하면서 부쩍 살이 쪘다는 이노. 특별히 식사량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면이나 고기를 좋아했는데요. 감기에 자주 걸리면서 체력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예, 많이 쪘습니다. 그때는 코로나로 많이 쪘는데 이제 이동을 못 하니까 집에만 있다 보니까 먹는 것도 간식거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고 그러니까 많이 쪘는데, 지금 그때는 많이 좀 힘들었죠. 저희도 이제 맞벌이도 해야 되고 혼자서 이제 있다 보니까 좀 그랬습니다. 우리도 잘 몰랐고 관리가 안 되니까 아이가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좋고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냥 많이 좋은 거 있으면 많이 먹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잘 몰라서 애니까 혼자니까 많이 좀 먹이는 편이었습니다. 예. 또래보다 키가 8cm 작고 체중은 13kg 정도 더 나갔는데요. 살이 찌면서 비염 증세도 심해졌었죠. 코로나 시대가 되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면역 수술을 하면서 움직이지 않고 먹으면서 갑자기 가체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원래 호흡기가 약하다 보니까 비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알레르기 질환이 같이 병행하게 되었는데, 역시 그 선행 조건으로서는 몸무게를 관리해주면서 그 뭉쳐있는 열을 풀어줘야 됩니다. 이노 같은 경우에도 컨디션이 떨어질 때는 잘 때 땀을 많이 흘리게 됐거든요. 보통 한 7, 8세가 될 이후에는 거의 땀을 흘리지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내원했을 때 만 9세 때 저희 한의원에 내원했을 때 갑자기 체중이 늘면서 컨디션이 떨어지니까 이 친구가 잘 때 땀을 흠뻑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노는 어릴 때부터 밤에 땀을 흘리는 도안 증세가 있었는데요. 치료 후 좋아졌는데 살이 찌면서 재발한 겁니다. 2년 동안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옛날보다 열은 많이 떨어져서 가긴 한데 배가 좀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일단 차가운 게 이게 열이 그냥 딱 명치 위쪽으로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열은 떨어졌지만 아직 부분적으로 열이 뭉쳐있는 곳이 있어 이를 순환시키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친구는 명치 위쪽으로만 열이 쏠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몸을 전체적으로 차게 하는 치료는 맞지가 않습니다. 위아래 순환을 시키고 소통시켜주는 치료가 주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침과 뜸을 병행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열을 뭉치게 만드는 단 음식이라든지 밀가루 음식, 인스턴트 식품을 최대한 절제하는 게 좋고 그리고 생활 습관으로서는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자꾸 뛰어놀고 열을 자꾸 발산시켜줘야지 몸이 건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건강해진다는 소리는 다른 면역력 자체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알러지 질환도 같이 개선될 거로 봅니다. 침 치료를 시행합니다. 잘 때 머리에 땀을 많이 흘리고 머리를 만져봤을 때 뜨거운 상초 기체증이었습니다. 침 치료는 몸의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죠. 어때? 할만해? 오케이. 온침요법과 뜸 치료를 함께 시행합니다. 혈자리를 따뜻하게 해 기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치료법이죠. 혈자리를 통해서 위아래 소통시켜주면서 배꼽에 뜸을 떠서 차가운 배를 더 따뜻하게 해주게 되고 오늘 눈 쪽에 알러지 증상이 있어서 눈을 좀 맑게 해주고 그런 것을 열을 풀어주게 되는 혈자리를 통해서 비염과 눈의 알러지를 치료하는 시술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2년 동안 키는 9cm 자랐는데 몸무게는 그대로입니다. 몸 상태가 좋아지면서 밤에 옷이 젖을 정도로 흐르던 땀이 줄어들었습니다. 호흡기 질환도 개선됐는데요. 잔병 치레가 줄고 건강해졌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원래 땀도 좀 많이 흘리는 편이었고 아무래도 살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무기력하고 안 움직이고 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몸무게 관리하면서 키도 많이 크고 하니까 움직임도 좀 달라지는 것 같고 잘 때도 조금 편하네요. 땀 흘리는 게 땀 흘리거나 불편한 게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인호가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열을 뭉치게 하는 음식을 피하고 한약을 잘 복용했는데요. 덕분에 치료 경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얘기를 할 때 강압적이기보다는 권유를 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부모가 얘기하는 거랑 또 원장님 얘기하는 거 많이 다르니까 그래서 스스로 좀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게 조금 있고요. 군것질량도 많이 줄었어요. 그 횟수를 많이 줄이고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아이가 건강한 땀이 아닌 병적인 땀을 흘리고 있진 않나요? 나쁜 땀을 많이 흘릴 정도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만성 질환이 반복되면서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너무 많이 흘리는 땀은 우리 아이가 보내는 SOS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여름이 되면서 머리에 열이 많은 아이들이 더 많아집니다. 바깥이 더워지니 속열이 있거나 상초에 기체증이 있는 아이들은 더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요. 좋지 않은 땀은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열 많은 아이의 체크 포인트를 보시고 우리 아이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이 많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베개가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리고 산만하고 밤에 자주 깨고 머리는 뜨거운데 손발이 차가운 등의 증상이 있다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머리를 만져봤을 때 아이 머리 뜨끈뜨끈하고 그리고 잘 때 땀을 베개가 젖을 정도로 많이 흘리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명치 위쪽, 상체 쪽에 열이 뭉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보통 감기가 자주 걸리게 되고 감기가 걸리더라도 열이 잘 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호가 있다 그러면 어머니들께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 먹거리라든지 우리 아이가 너무 열량이 많은 음식을 먹지 않는지 아니면 운동량이 너무 부족하지 않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전문가와 한번 상담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